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손 가득 설렘을 안고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였죠. 과거형이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그 결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이 어떻게 그리고 왜 무너졌는지를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사연을 올립니다. 이런 일이 제게도 생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 외동딸입니다. 풍족한 환경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으며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얻었어요. 온실 속 화초, 딱 그 말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온실 안에서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완전한 선자리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만난 자리였죠. 사람 참 괜찮더라. 그렇지? 너랑 잘 맞을 것 같았다니까. 스펙도 나쁘지 않고. 사람을 조건만으로 만나는 건 저와 맞지 않지만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면 결국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남자친구는 중상층 이상의 가정 환경에 좋은 학벌과 안정적인 직장,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보다 저를 끌어당긴 건 대화가 통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함께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게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예은아,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 아버지가 말기에 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지가 비교적 건강하실 때, 직접 제 결혼식을 보실 수 있을 때 얼른 혼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고 아버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 막바지, 아버지는 더 이상 병실 밖으로 나오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구독자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무렵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고상하고 품이 있었어요. 우리 준혁이가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는지 몰라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내가 더 고맙죠. 온화한 미소, 나긋한 말투. 남자친구의 다정함이 어머니를 닮았구나 싶었어요. 물론 마음에 걸리는 순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혼을 잠시 미뤄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어요. 아버님이 언제 좋아지실지 기약이 없는데 미루는 것보다 빨리 올리는 게 낫지 않겠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에서 딸에게 그런 말을 꺼낸다는 건 배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살아생전에 딸 결혼했다는 소식이라도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 빨리 서두르는 게 맞아.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어차피 모두가 겪는 일이야. 너무 상심하지 마.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그 타이밍에 꺼낸다는 게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끝내 못 버티시고 환갑을 간 넘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이른 작별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없어. 마음 정리가 되고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게 되면 다시 시작해도 될까? 당연하지. 얼마든지.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처음으로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게 결혼을 미뤄야 하는 이유가 되니? 지금 제 마음이 그럴 상태가 아니라서요. 이럴 때일수록 옆에 기댈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논리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낸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경사스러운 일을 진행한다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조급함이 처음엔 며느리가 그만큼 마음에 든다는 신호로 읽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서둘러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날이었죠. 아버지는 평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쌓은 재산은 사회로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유언장의 내용,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게 사실이야? 근데 어떻게 알았어?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니, 어디서 얼핏 들었어.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냥 그런 결단을 내리신다는 게 놀라워서. 제 친구는 그걸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 결혼하면 그 재산도 어느 정도 자기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럴 수 있다. 이해하자. 스스로를 달래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칼날처럼 날선 목소리였어요. 나랑 한번 얼굴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불안한 예감을 안고 나간 자리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서두르지 않은 걸 천만다행이라 여기게 됐죠. 그게 정말이니? 아버님이 전 재산을 다 기부한다는 게. 네, 사실이긴 한데 그게 왜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게 왜냐니? 그 말이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저희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본인 뜻대로 쓰신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중요하지. 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그런 건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버지 재산이 어머님 것도 준혁 씨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죠? 아휴, 재수없네. 완전히 빈털털이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누굴 보고 하는 말이겠니?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가격한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다고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있는 집 딸이라 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게 사기 결혼 아니고 뭐니? 제가 언제 그 돈이 제 돈이라고 했나요? 부모 돈이 자식 돈이라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지.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준혁 씨도 동의한 건가요? 그 아이는 내 말이면 무조건 따라. 잡을 생각은 하지도 마.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그 가족의 실체를 마주한 이상 미래를 함께 꿈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억울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된다는 게. 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자친구 역시 저를 사람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단칼에 이별을 고할 수 있었겠죠. 오빠도 나 자체가 아니라 내 조건을 좋아한 거야?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긴 했지.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저도 그냥 깔끔하게 털어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 집으로 시집가지 말라고 도와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전 재산을 기부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저와 엄마 그리고 남동생에게 건물을 하나씩 증여하셨어요. 그 건물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에 환원하신 겁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소식을 들은 눈치였어요. 혹시 강남에 빌딩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 저희 아버지 재산이 그럼 그것뿐인 줄 아셨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통쾌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진짜 네 것이라고? 표정이 굳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 건물은 강남에서도 가장 알짜 입지에 있는 매매가만 수백억에 달하는 건물이었으니까요. 네, 증여세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납부 완료한 완벽하게 제 명의의 건물이에요. 그걸 왜 말 안 했니? 그걸 왜 말해야 하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긴요. 그 건물이 제 것인 줄 알았다면 파혼은 없었겠죠. 하지만 저로선 천운이에요.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될 뻔했다는 게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거든요. 아유,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그 사과도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나오는 거겠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도 쉽게 물러서지 않더군요. 자존심이 센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음 날에는 남자친구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니 너 없으면 안 되겠더라. 너 같은 여자 어디서 다시 찾겠어? 나같이 돈 많은 여자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혁 씨는 예비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가 얼마나 어머니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지 새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집안과 연을 맺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결별 이후에도 그의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겹치는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반드시 그 여자보다 훨씬 잘난 여자랑 결혼하고 말 거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죠. 스스로가 한 말은 기억도 못하면서요. 그는 열심히 소개팅을 하며 돌아다니더니 한 여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너보다 조건은 안 좋은데 그래도 본인 집안보다 잘 사는 여자야. 그 여자분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속고 있는 거잖아. 괜히 나섰다가 더 엮이기만 해. 그냥 내버려둬.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나라고 해요. 준혁 씨의 현재 여자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오해로 찾아온 건 아닐까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했어요. 다른 오해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집안에 대해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던 중에 예전에 파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괜히 뒤통수가 서늘해지더라고요. 실례되지만 이유를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결혼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몹시 놀라더군요.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에요. 얼마 뒤 그녀와 준혁 씨가 파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혁 씨가 저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그 여자 만나서 무슨 말 한 거야? 나한테 아직 미련 있냐고. 왜 내 결혼을 망가뜨려? 어이가 없네. 미련은 무슨. 찾아와서 왜 헤어졌냐 물어보는데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사실을 왜 네가 말해? 물어보는 사람한테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너를 위해서? 내가 왜? 네가 책임져. 뭘? 내 결혼 네가 깬 거잖아. 내 인생 네가 책임지라고.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었습니다. 내가 왜 네 인생을 책임져? 내 결혼 깼으니까. 그러면 결혼으로 책임지면 되잖아. 몇 시간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반복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박명숙 씨, 전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정신적으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데 누가 누굴 보고 피해라는 건가요?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애는 그 여자랑 결혼했을 거야. 네가 그 결혼을 망쳤으니 네가 보상해야지. 이 상황에서 다행히도 최윤아 씨가 직접 나서주었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파혼한 게 아닌데요. 오빠와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진작부터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이분이 없었어도 결혼은 안 했을 거예요. 애먼 사람 잡지 마세요. 덕분에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한 사람과 완전히 끝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지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 일로 한동안 누군가를 만나거나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후유증이 꽤 깊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전 남자친구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자식 결혼한대. 누구랑? 중국에서 쇼핑몰로 대박났다는 사업가 여자래. 엄청 부자라던데? 결국 해내는구나. 대단하다. 분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오는 일은 없겠구나. 그 안도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 그 사람 준혁이 사기 결혼 당했대. 사기 결혼? 그 인간이 당한 거라고? 그 여자 완전 꾼이래. 사기 결혼만 10대번도 넘게 치고 다니면서 남자들 재산 빼돌리는 전문 사기꾼. 돈 많고 만만한 남자만 노리는 여자한테 제대로 걸린 거지. 수법은 이랬습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된다며 남자를 꼬인 뒤 결혼하고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한 다음 잠적하는 것이었죠. 전 남친은 본인 재산은 물론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그 여자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외국에 사업차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다고요. 솔직히 좀 불쌍하긴 하더라. 불쌍하긴. 자기가 산 대로 돌려받는 거지. 전 남자친구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여기저기 돈을 꾸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잘 지냈어? 나는 잘 지냈는데 오빠는 그렇지 못한 것 같네. 내 이야기 다 들었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뻔뻔함의 끝을 보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주고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고민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명숙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래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으면. 측은지심.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측은지심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쪽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런 분 입에서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 믿음도 안 가고 사실이라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빌려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그 전까지는 진짜 고민 중이었는데 측은지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잠깐이라도 흔들린 내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한 번 더 찾아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 한 통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주변에 법조계 지인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한 제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사람 관계가 마음 먹은 대로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큰 대가를 치렀지만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언젠가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엄마도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면서요. 내일은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살아있다면 그래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 실내 냉방을 너무 세게 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